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뱅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빅뱅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빅뱅은 영어로 빅뱅 이렇게 쓰죠. 자, 큰 폭발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빛과 그리고 물질들이 생성돼서 지금의 우주를 이뤘다 이 말이죠. 그 한 점에서의 폭발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이런 우주의 생성을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빅뱅이란 게 예전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주의 초기 모습이 어떻게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많은 논쟁이 있었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증거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목표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나 관측 증거를 조사해서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다는 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과학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을 하지? 여기서 어떻게 폭발이 돼서 지금의 이 거대한 우주를 이룰 수 있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점이 아니라 기존부터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아무래도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 문제나 아니면 관측 증거를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현상에서 그 증거로 남아 있음을, 그래서 과학이란 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결과물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크게 첫 번째, 바로 인터넷 가능 기기, 참고 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인터넷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각자 찾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자료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화면에서 옛날 과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내가 외부 은하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지.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들었어요?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다음은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들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처음에 허블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허블이 나오는데요. 이 허블은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발견을 했는데요. 자, 외부 은하를 관측해 보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했죠. 자, 누가요? 허블이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외부 은하, 즉 우리 은하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은하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자, 이게 우리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 안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있죠. 자, 여기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우리 은하를 이룬 거예요. 별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이고요. 그 별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도 별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면 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은하도 있지만 또 다른 은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은하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 자, 이거는 우리 은하가 아닙니다. 물론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무슨 은하? 외부 은하. 자, 이런 외부 은하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발견된 것만 수천 개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외부 은하가 있고 여기도 별들의 모임이 외부 은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태양이 있다 그랬죠. 그쵸?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 있고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누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에서 외부 은하들을 관찰했는데 외부 은하 엄청 많은 외부 은하 수천 개의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이 외부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우리 은하에서부터 점점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관측을 한 거죠. 즉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나중에는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찰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외부의 이 공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팽창을 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풍선이 있는데요. 이 풍선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걸 여러분이 찍어놨어요. 여기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이 커지면 뭐가 커지면 이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죠. 바로 허블이 이걸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될수록 이게 커지고 있다. 이 풍선이 커지고 있다. 이 풍선을 우리가 우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우주. 풍선이 우주라고 생각하고 비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게 은하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하예요. 이건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이거는 외부 은하. 이 검은색은 다 외부 은하. 알겠죠? 외부 은하. 외부 은하. 그런데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즉 풍선처럼 점점 뭔가 공간이 확대되고 즉 우주가 커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갈수록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동그라미 칠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죠.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걸 바로 허블이 관찰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점점 풍선이 커진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공간이 점점 커진다. 우주가 커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서 한 점으로 되겠죠. 그 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빅뱅인 거죠. 왜요? 터져야지 지금처럼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다. 이게 빅뱅인 거죠. 터진다. 크게 터져서 지금의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풍선처럼 커지고 있다. 이게 빅뱅인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다?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한 점이었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허블이 관찰을 합니다. 자, 즉 빅뱅은 허블이 관찰 사실을 통해서 한 점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빅뱅이 관찰이 된 거죠. 어떤 관찰 사실? 그렇죠. 바로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관찰 사실이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볼게요. 페이지 17쪽을 볼래요? 거기 분석 및 정리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17쪽 보셨나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한번 우리가 적어 보자고요. 1. 허블. 그렇죠. 허블의 관측 결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블이 관측을 해서요. 누가? 허블이. 그러면 이 허블이 어떤 관측을 했죠? 그 증거가 뭐예요? 과학은 증거가 중요한데 허블이 그 증거를 찾았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그걸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 태양계에는 지구가 있죠. 그 우리 은하 안에서 외부 은하를 관측할 때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가 마치 풍선이 커지듯이요.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빅뱅 우주론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우주가 커지는 건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빅뱅 우주론의 한 증거가 됐죠. 자, 그런데 우주가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를 또 논쟁을 삼게 됐어요. 그 논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누가 나온다? 가모프가 나옵니다. 가모프 보이시나요? 자, 여기 사람 가모프가 나오고요. 여러분 책에는 16쪽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주는 점점 팽창을 하는 건 맞아. 자, 그런데 팽창을 할 때 어떻게 팽창한다? 여기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모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빅뱅 한 점에서 터지고 나서 바로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자, 원소란 건 원자의 종류예요. 원자의 종류. 무엇의 종류? 원자의 종류. 그 종류들이 즉 원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원자가 빅뱅이 터지자마자 바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빅뱅 직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새는 그럼 만들어질까요? 요새는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빅뱅이 하도 오래전에 생겼는데 그 직후에만 만들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래요.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아요.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건 맞는데 원소가 언제만 만들어졌다? 처음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처음만 만들어졌어. 그러면 커짐에 따라 이 원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4개만 처음에 만들어졌으면 그 4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요? 처음에는 요 정도 공간에서 점이 4개인데 이 정도는 여기, 이 정도니까 어때요? 밀한 정도, 뭐한 정도? 밀한 정도. 밀한 정도. 그러니까 빽빽한 정도. 밀하다, 빽빽하다, 엉성하다. 엉성하다의 반대가 밀하다죠. 밀한 정도를 우리가 밀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밀한 정도가 어떻게 돼요? 밀한 정도가 작아지죠. 엉성해지죠. 이쪽으로 할수록 밀한 정도, 다른 말로 밀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생각했죠. 누가? 가모프가 뭐라고 생각했다? 빅뱅이 있는 건 맞는데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 이 원소들, 알갱이들은 처음에만 이렇게 생긴다고요. 처음에 이게 빅뱅 직후예요. 이게 빅뱅이고 그러면 빅뱅 직후에 처음에만 생긴 시간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만 생기고 말았다고. 그러면 우주 공간은 커지는데 점이 계속 4개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밀한 정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가모프의 주장입니다. 원소들은 커지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허블이 얘기했지만 그런데 원소들이 이제 점이 4개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다음에 누가 나온다? 호일이 나온다. 호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호일은 뭐라고 생각했냐?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허블서부터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게 됐으니까요.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호일은 누구는? 호일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즉 새로운 물질은 뭘로 돼 있다? 원소.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빈 공간에 계속 빅뱅 직후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원소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봤죠. 자, 아까 전에 가모프는 빅뱅 직후에만 만들어지지만 호일은 빅뱅 직후뿐만 아니라 빅뱅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여기가 처음에 4개, 이거는 뭐 가모프도 그랬죠. 근데 여기서 4개만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에서 빈 공간에서 또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원소.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의 종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다? 요 사이에 또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밀한 정도, 밀도가 어때요? 이때도 뭔가 빽빽한 정도가 비슷하죠. 왜? 물질이 계속 만들어졌으니까, 원소가 계속 만들어졌으니까요. 즉, 우주의 밀도는 변함이 없죠.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호일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모프는 처음에는 만들어진 거 똑같지만, 자, 가모프랑 비교해 볼까요? 가모프는 그래 점에서 출발해서 이건 맞아. 이거는 뭐 아까 전에 허블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모프는 처음엔 이거지만 여기서는 빅뱅 직후에만 이렇게 되고 이거니까 이제 다르죠. 밀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럼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이 사람? 이 사람? 네, 가모프의 주장이 맞습니다. 이 사람 주장이 맞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만 만들어지고 나중에 안 만들어지니까 밀도는 감소해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안 만들어지니까. 이 가모프의 주장이 맞아요. 물질은 지금 그러니까 생성이 안 됩니다. 처음에만 생성이 됐던 거죠. 자, 탐구활동 두 번째 걸 같이 볼게요. 페이지 17쪽입니다. 가모프와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을 조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의 분포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허블을 봤죠. 허블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확실시 됐는데요. 가모프와 호일은 그래 커지는 건 맞는데 가모프는 어떻게 본다? 가모프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엔 안 생기니까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 호일은 어떻게 본다? 호일도 이렇게 쓸까요? 호일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중에도 그 사이에 계속 생성이 된다. 그래서 밀도 변화가 없다라고 본 거죠. 자, 그 중에서 누구 말이 맞다? 그렇죠. 가모프의 말이 맞다라고 알았어요. 자, 얘네 둘이 이렇게 했는데 가모프가 맞다고요. 우선 은하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미를 찾자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걸 점으로 하고 여러분 표시해도요. 점으로. 그럼 점이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1개 정도 있죠? 그럼 가모프는 이 점의 개수가 변할까요?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네, 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호일은 새로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지금 11개인데, 여기도 11개인데, 얘는 11개가 아니라 이 밀도가 얘랑 비슷해질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뭐 11개 이상, 12개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밀도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얘는 밀도가 그대로 이렇게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밀도가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좀 자세히 나타낸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이 중에서 누구 말이 맞다? 네, 얘 말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그린 가모프와 호일의 우주 모형을 보고 두 과학자가 주장한 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자, 공통점은 뭐였어요? 그렇죠. 둘 다 뭐한다? 둘 다 팽창을 합니다. 우주는 팽창합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호일. 호일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고 했고 밀도가 된다고 봤어요. 가모프는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아서 밀도가 감소한다고 봤죠. 누구 말이 맞다? 가모프 말이 맞다 이거죠. 다시 페이지 16쪽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그림입니다.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죠. 자, 이 사람이 펜지어스고요. 펜지어스. 얘가 윌슨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신 실험을 하던 중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게 통신 장비예요. 이게 무슨 장비? 통신 장비. 자, 이 사람들이 통신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통신 장비는 뭐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잡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잡음을 없애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잡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음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어떤 통신 장비니까 잡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잡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잡음이 안 없어진다. 소리에 잡음이 안 없어진다.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지? 했는데 그게 뭐 우리가 떠들어서 아니면 뭐 땅이 진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잡음이 아니라 이게 우주 전체에서 오는 거였어요. 우주 전체. 뭐라고요? 우주 전체에서 오는 현상이었던 거죠. 즉 우주 전체의 어떤 것을 소리로 잡아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주 배경 복사. 무슨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자, 복사란 건 빛이거든요. 그쵸? 우주를 배경하라는 빛을 관찰한 사람이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인 거죠. 자, 우주 배경 복사 써주실래요? 우주 배경 복사. 무슨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알겠죠? 자, 그래서 통신 실험을 하던 중 그 음이, 그 소리가, 그 잡음이 어디서 왔다? 우주 전체에서 왔는데, 바로 빛을 소리로 바꿔서 우리가 통신 장비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빛이다.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요. 적외선이나 아니면 자외선 들어보셨어요? 예, 자외선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어요. 그 중에 전파도 있죠. 이 전파를 우리가 소리로 바꾸는 게 이러한 통신 장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디오 있죠? 라디오 아세요? 라디오. 혹시 핸드폰 알죠? 그런데 저 사람과 내가 전화 연결이 되는 거는 소리가 이렇게 공중에 뭐 공기 중에 떠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빛으로 바꾸고 이 빛을 다시 소리로 바꾸는 게 바로 이러한 통신 장비거든요. 좀 어렵죠. 소리를 빛으로 바꾸고 빛을 다시 소리로 바꿉니다. 빛으로 바꿀 때 이 빛이 전파 빛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광선 빨간 노출 파란 부분 보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마다 상대방에서 오는 소리를 빛으로 바꾸고 그 빛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빛이 전파예요. 그 빛을 우리가 소리로 바꾸는 게 바로 통신 장비죠. 그런데 이 통신 장비에서 소리가 난다? 그 잡음이 뭐다? 그게 바로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주 배경에서 오는 빛, 우주 배경 복사, 빛을 말하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 빛이 바로 빅뱅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즉 초기의 빛이었던 거예요. 빅뱅이 터질 때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빛을 관측을 한 게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인 거죠. 우주 전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죠. 즉 펜지어스와 윌슨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채택이 됐죠.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 알겠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고요. 아까 전에 말한 가모프 있죠. 이 사람을 지지하게 돼서 결국 이걸 통해서 호일이 지고 가모프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증거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허블뿐만 아니라 이 펜지어스와 윌슨도 꼭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 17쪽 다시 한번 볼게요. 펜지어스와 윌슨, 아까 그 통신 장비를 고치던 그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잡음이라고요. 그 잡음을 없애려는데 안 없어져.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이었으니까요. 그걸 뭐라 한다? 네.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이 복사는 바로 빅뱅이 터질 때 나오는 그 빛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우주 초기의 빛을 우리가 소리 형태로 이렇게 잡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전파를 잡을 지직거리는 거 들은 적 있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 지직거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우주 배경이니까. 자, 모든 별로 빅뱅 우주론의 확립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를 조사하고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조사해보자. 자, 우선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는지 팽창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을 누가 종식했다? 우주는 팽창하다. 누가? 그렇죠. 허블이 이 문제를 종식했죠. 우주는 팽창해. 왜? 외부 은하가 멀어지니까. 그럼 팽창을 하는데 1차 논쟁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주는 팽창해. 이건 맞아요. 근데 팽창하는 동안에 팽창은 하는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가? 처음에만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누가 주장했다? 가모프가 주장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펜지어스 윌슨이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줬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했죠. 사실 이 우주론은 여러분이 과학 다큐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빅뱅 우주론 논쟁, 빅뱅 우주론
논쟁이라고 치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과학적인 그러한 논쟁거리와 실험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 과학 다큐 자주 보는 거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봐요.